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커플로도 돌리는 사람들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걸 잘못된 거래를 하면 바로 그냥 무시당해버려요. 그만큼 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은 금전적인 이런 1억 4,400 현재 이런 가격보다도 그 분산 네트워크가 오히려 더 그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중앙화. 그래서 좀 그쪽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투자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뇌가 굉장히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모든 거를 판단하려고 하면 틀릴 확률이 높다 생각을 해요. 일단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자세 필요하거든요. 비트코인 관련 영상에 댓글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길게 하신 분들이 많아. 간단히 한번 볼까요? 생각해봐. 온라인 결제든 카드 결제든 당신 통장 잔고를 담보하지. 은행을 잔고로 담보로 결제를 한다. 비트코인의 비트를 담보로 뭘 결제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코인 계좌 가지고 현금화 안 거치고 직접 코인을 뭘 살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가치를 보면 답 나오는 거 아닌가? 우선 그래도 말하기 전에 코인을 전혀 모르는 저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의 코인 가치는 결제 가치를 반영한 것 같진 않아요. 이분 말한 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결제가 불편해요. 변동성도 너무 크기 때문에 안정화돼 있지 않아. 근데 많이 올랐잖아요. 그거는 아마 가치 저장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 같아요. 원래 이 영상이 뭐냐면 비트코인 백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라는 쇼츠였어요. 이 쇼츠에 좀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네. 원래 본 영상은 조회수가 얼마 안 나와. 사람들 잘 안 보지. 안 봐.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모든 질문에 여기다 대답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지지머린 마음으로 달았는데 이거 매기는 댓글이 같다. 네. 내가 좀 공감 능력이 부족했나 봐. 그러니까 밑에 한 분이 할 말은 없어. 그래서 이 추가 영상 올리겠다고 이렇게 다시 달았는데 그리고 이분 생각에는 뭘 살 수 있냐 했었는데 저희 이 책을 제가 그때 말했지 않나요? 본 영상을 보면은 이 책 제가 비트코인을 샀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저 남미에 가면 어떤 해변에 이름이 비트코인 해변인가 뭐 그럴 거야. 할 수 있는 제약은 많아요. 다만 이게 우리나라까지 안 들어와서 그런 거지. 근데 이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게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환경이 원화로도 충분히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홍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남미라든지 뭐 베네수엘라 또는 이런 데서 자국 통화가 불안정한 곳에서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거래로서도 굉장히 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통장의 그 은행 그 원화 은행 잔고를 담보로 결제한다 했잖아요. 담보. 이 원화가 이 구매력을 계속 매년 갈수록 구매력이 상실되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통화가 계속 풀리면서 그러면서 건전한 화폐가 안 되다 보니까 담보가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벌었어. 오늘 벌어서 저쪽으로 해놨는데 그러면 내 100만 원 가지고 어떤 물건을 살기 위해서는 100만 원치 물건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100만 원을 못 샀는 거야. 과연 그게 담보가 되는 건가요? 이게? 담보력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담보력이 떨어진단 말이야.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100만 원으로 동일한 이 100만 원의 물건을 살 수 있어야 그게 담보인데 50만 원치밖에 못 사. 과연 이걸 담보라고 할 수 있냐 그러지. 반면에 비트코인 담보로 뭘 결제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매년 구매력이 상승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피자 몇 판 사먹는 거래가 있죠. 지금 테슬라 모델 X 1억 2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담보 능력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뭘 결제할 수 있는데 결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했는 그런 걱정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오히려 원화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앞으로의 구매력은 더 좋아질 것 같긴 해. 그래서 저도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고 제가 왜 이런 답을 달았냐면은 저 같은 쩌리가 함부로 답을 달기에는 좀 조심스럽고 좀 너무 조심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런 책을 보시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절대 비꼬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닙니다. 정말 책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상의 바탕에는 그게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냥 계속 책 보란 말 하지. 다음에 뭐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책. 죄송합니다. 우리 미스터 코스피가 책을 엄청 많이 봐요. 저는 책을 좋아합니다. 제가 말은 이래 해도 그래서 제가 이게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는 게 항상 이 친구랑 있다 보니까 당연히 책 보라는 말이 정답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그게 아니더라고. 책 보라면 욕이 될 수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니면 댓글에 그냥 책을 읽읍시다. 반면에 이렇게 책을 읽어달라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책은 비트코인 백서 해설입니다. 이 책 꼭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와 이것도 길다. 무섭다 이런 댓글 보면. 나 읽을 엄두도 안 난다. 그래서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보증. 이분들 이기는데 뭔가 신뢰할 수 없으니까 낯설고 투기성 자산 같고 돈의 가치를 보증에는 무언가가 있어야지. 양자 컴퓨터의 의미는 빠른 연산 즉 채굴이라는 의미에서 비트는 내가 가진 걸 보증하기 위해 여러 군데의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 그것을 교환하며 적량의 비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채굴이라 하지 않나요? 그럼 많은 양의 비트를 채굴하게 된다. 그러나 캘수록 적은 양이 나와 그것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의 증명은 누가 해주고. 와 이 사람 전문가다.
그러니까 이번 결과를 밑에 보면 엔드가 끝이 보이는 게임이고 단지 투기와 돈 세탁 외에 의미가 더 있나요? 이 사람 말로는 나는 가운데 내용을 잘 이해 못하겠지만 결국에는 뭐 어떤 뭐 증명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 끝이 보인다. 결국에는 이게 비트코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또는 인정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양자 컴퓨터 나오고 이런 뭐 증명하는 무언가가 없으면 결국에 끝이 보이는 건데 현재 결국에 의미가 부여되는 거라고는 단지 투기라든지 또는 돈을 막 옮길 수 있고 세금 안 내고 옮길 수 있고 이런 돈 세탁 이런 거 왜 의미가 그거 왜 뭐가 더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데 전에도 이 책을 설명하면서 제일 처음에 서문을 제가 읽어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서문에 전 되게 감명 깊었던 게 통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경제학자면 경제 한 분야, 역사학자면 역사 한 분야, 뭐 정치면 정치 한 분야 이렇게 전문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을 공부하면 정치, 경제, 역사 모든 분야를 다 같이 아울러서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느껴져요. 그게 통섭이라고 이렇게 저자는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역시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예전에 우리 인류가 화폐를 어떻게 들어와서 쓰이기 시작했는지 역사를 타고 올라가 봐야 돼요. 그 과정에서 그 화폐가 어떻게 타락을 했고 지금까지 달러나 이런 그 명목 화폐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를 역사를 돌이켜봐서 쭉 흐름을 읽어봐야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말하면 내가 30분, 40분은 모자라.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보라. 아니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 채널에 의미가 없어져. 예. 이분은 일단은 결제가 이런 소소한 거라든지 이런 거 말고 그냥 이게 그냥 가치로서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현재 지금 가치로 인정될 만한 것들이 사라질 텐데 이렇게 빠른 연산을 통해서 채굴을 통해서 내가 가진 거를 보증해 주는 것들이 지금은 유효하나 뭐 양자 컴퓨터 이런 거 발전하면서 빠른 연산이 되고 뭐 이래 돼 버리면 내가 이거를 내가 가졌다는 거를 보증이 깨어지는 거 아닌가 이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업 증명, 그러니까 채굴하는 과정이 캐스로 적은 양이 나오니까 나중에 그걸 돌리지 않는다면 그걸 누가 증명해 있냐. 주냐? 그게 그래서 제가 말한 이 책에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2140년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비트코인 다 채굴 된다고 해서 안 나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비트코인 보상으로 채굴자한테 비트코인과 수수료를 같이 줍니다. 그 수수료가 지금은 비트코인 가치에 비해서 너무 현저히 미비해서 그렇지 2140년이 되면은 그래서 비트코인이 과연 얼마일까를 제가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고 했죠. 영아님은 뭐한대로 말한 이유가 그때 가면 수수료로도 충분히 그 채굴자들이 먹고 살 만한 정도의 그 비트코인 가치가 오를 것이다. 그러한 전제하에 2140년 채굴 다 끝나도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될 거라는 그런 가정을 깐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2008년 나왔으니까 뭐 채 20년이 안 됐잖아요. 그 시간에 비트코인이 얼마가 됐습니까? 지금 오늘 1억 4,400인데 비트 기준 몇백 원 단위였다면 1억 4,400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수수료도 먹고 살겠죠. 나는 만약에 이거 준다 그러면 나 노도 돌릴 것 같아. 풀로도 돌려서 수수료 받고 싶어.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어서 그렇지. 돌린다는 말이 뭐지? 채굴기를 돌린다던가. 근데 그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정을 해서 모든 사람이 돌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분 말대로 내가 가진 거를 증명할 수가 없는 거 맞아요? 맞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가치나 보증은 사실 그 분산 네트워크. 그러니까 지금은 모두가 다 이제 은행이나 정부나 다 중앙화된 시스템을 운영하잖아요. 모든 기회의 정보가.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SK텔레콤도 털린 이유가 정보가 다 중앙화돼서 그래서 이 분산 네트워크를 쓰면은 근데 여기서 같이 궁금해진 게 있는데 우리가 가정은 계속 모든 사람이 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돌리고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면 얼마큼 줄어들어도 가치가 잃을 수가 있어요? 줄어든다. 예를 들어 지금보다 절반 이상 이걸 채굴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낸 사람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예를 들어 줄어든 것만큼 비트코인의 장점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몇몇 줄어들어서 소속하게 되면 그 소속가 결국에 중앙 집권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안 줄어든다는 왜냐면은 우리가 자꾸 우리 기준에만 생각하는데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 풀로드를 돌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기관이나 뭐 단체들, 개인들이 많아질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많아져 왔습니다. 참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풀로드를 돌리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고 저도 지금 얼마 없지만 앞으로 계속 꾸준히 모아가서 일정 부분 이상 되면은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저도 한번 풀로드를 돌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그 데이터 받아서 직접 검증도 해보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데 줄어든다는 가정이 안 맞는 게 앞으로 비트코인 가치가 계속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참여자는 늘 것이고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논리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제 생각이고. 일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비트코인의 가격만 생각했을 때 앞으로
0이 될 것 같습니까? 상승할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0이 된다 그러면은 답변은 줄어든다는 게 맞죠. 비트코인의 가치는 앞으로도 올라갈 거라고 보면은 참여자는 늘어날 것이고 돌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돌릴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이런 이만큼의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수준 높은 이렇게 글을 달아주시면서 이분 태도도 좋은 것 같아. 그대가 이해하고 있는 해석이 무엇인지 보고 싶다. 이거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아. 그대가 그래 맞네. 아무튼 이제 이런 분이 주식이라든지 또는 제가 하고 있는 선물 코스피 관련해서 이분 혹시 보시면 이분 주식이나 코스피도 하시면 그거와 관련된 글도 달아주시면 저는 이분과 한번 좀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은 사실 최초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다. 최초 목적은 탈중앙화, 탈중앙화, 정부 규제, 실패 정책, 재산 은닉, 범죄 수익 등 기존 화폐보다 활용하기 편해서 가격이 이만큼 유지되고 있을 뿐 굳이 소유까지 할 필요 없다. 주식처럼 이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닌, 그러니까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그냥 사람들 매수 상황에서 이득과 손해를 볼 뿐 투자할 가치는 없다. 대표적인 퍼드에 같이 계신 분 또는 제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었어요. 저도 지금 뭐 이제 스스로 조금씩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보고 있죠. 영업이 요 자본 성장 비트코인 하기 전에 저도 이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2021년인가 불장 때 야 너는 코인 안 하냐고 이렇게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나는 그런 가치 없는 거 안 한다.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거지 안 되냐. 투기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왜냐면 아까 전에 우리 미스터 코스피도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거에 비유를 했잖아요. 금도 금이지만 금화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가치 저장 수단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거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금에다가 금의 자체 영업이 자본 성장 이 생각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주식이 아닌데 주식처럼 사고 하면은 그 가치를 보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주식이 아닌데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행태를 보면 주식 같거든. 거래소도 있고 사고 팔고 매수 매도하고 선물이 또 있다 그러고 이러니까 비교 자체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재산은 이거 물론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팩트는 그 범죄 수익금 세탁 요거 있죠. 비트코인보다 실제로 달러가 더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정부 규제 어떻게 받죠?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정부 규제 받은 적이 있나요? 받기 예를 들어서 정부 규제가 중국이 뭐 채굴 금지하고 거래소 폐쇄하고 그런 정책이 있었죠. 그리고 중국이 다시 채굴 금지한 거를 풀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규제라 그러면은 규제는 맞는데 비트코인 네트워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한 규제를 받는다는 말은 이걸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그 가격이 변동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라 그러면은 그게 이분 맞을 수 있는데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전혀 정부가 규제할 수 없다. 왜냐면은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중앙하면은 정부가 규제할 수 있죠. 중앙하면은 그 중앙 서버 담당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고 그 담당자 찾아가서 뭐 강제로 폐쇄하든 뭔지 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그 누구도 정부가 그 네트워크를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고요. 그래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연일 가격이 아시다시피 그리고 비트코인을 소유를 안 하면은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자기 거 아니고요. 비트코인 ETF 더 말할 것도 없죠. 자기 개인 지갑에 직접 커스팅 보유를 해야 진정한 비트코인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해야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로댕님은 책 꼭 한번 보시고 또 찍으니까 또 제가 출판사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그래서 근데 이분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채널에 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 태도 자세를 많이 신경 쓰잖아요. 일단 투자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뇌가 굉장히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모든 거를 판단하려고 하면 틀릴 확률이 높다 생각을 해요. 일단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자세 필요하거든요. 저처럼 저도 물론 코인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 코인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받고 저는 또 뉴스 같은 데 보면 이제 뭐 지수, 뭐 환율, 금리 그리고 코인까지 시세를 이제 같이 막 지표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받아들이는 게 또 좋다. 근데 이분은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깨질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러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자세히 설명돼 있다 책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알려줘야지. 책 보기 싫어서 이제 뭐 유튜브를 보면 정보를 얻으려고 하시는 건데 간단하게 결론만이라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키가 아니라 그러니까 암호를 해독한다는 말이 개인키를 알아내는 뜻이냐 그러면은 책에 자세히 나와 있다. 그게 개인키가 아니라 비트코인 암호를 해독 후 똑같이 복사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금이나 다이아가 있는데 그 원소를 풀어 똑같이 만든다. 그러면 어떡하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은 우리 미스터
코스피도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금이나 다이아가 있는데 원소를 풀어서 똑같이 만들면 미스터 코스피 갖고 있는 금이나 지금도 금이 있잖아. 그 금이 가치가 훼손되는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 그 연금술을 한다는 거잖아요. 연금술을 한다 그러면 가치가 당연히 없어지겠죠. 이제 그냥 돌덩이 되겠지. 아,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연금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지금 연금술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할 거냐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는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비트코인 암호 해독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해시 암수도 쓰고 뭐 여러 가지 그 암호 체계를 써요. 그런데 그거를 해독한다는 전제가 좀 잘못됐다. 난 비트코인 암호 해독이 안 된다. 그리고 만약 양자 컴퓨터 나오면은 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한 방어 체계는 뭐 업그레이드 가능하니까 시간도 많이 남아 있고 주변에 개발자를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전 세계 비트코인 개발자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천재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뭐 커버 가능하다. 저도 이런 분들처럼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거 디지털이니까 뭐 복제를 가능하지 않나 또는 깨지지 않나 또는 거 해킹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면 그런 거에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천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범위 내였으면 아마 그거를 허술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해독 후 똑같이 복사하는 행위하는 자체가 내가 여기서 금전적인 이득을 부당하게 취하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해커나 이런 사람들이 요거를 해서 해독하면 어떻게 할 거냐. 거기 보면은 52% 공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그 네트워크를 뭐 차지해서 51% 공격을 해서 내가 채굴을 해서 네트워크를 조정하겠다. 그나마 그 가능성마저도 그거는 그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그 뭐 탈취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10비트코인을 전달을 했어요. 이 전달한 거를 그 이중거래라고 하지. 사실 그 10비트코인 바로 취소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내 제화를 받았어. 뭐 이런 정도의 사기를 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마저도 이 네트워크가 그 분산 네트워크라고 했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면 수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전 세계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뛰어넘는 비용을 투입시켜야 돼요. 근데 그건 사실 불가능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과 자본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그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플로도 돌리는 사람들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걸 잘못된 거래를 하면 바로 그냥 무시당해버려요. 그만큼 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이런 1억 4,400 현재 이런 가격보다도 그 분산 네트워크가 오히려 더 그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중앙화. 그래서 좀 그쪽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내가 요즘에 유튜브 보면 비트코인과 옹호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뭐 비판하는 이런 사람 영상을 좀 보거든. 보면서 나는 이제 항상 그냥 뭐 세부적인 내용이 맞다 안 맞다 공감한다 이런 걸 다 떠나서 딱 보면 난 그런 생각을 해. 비트코인을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냥 기존의 상식을 가지고 판단한 거야. 그런 채로 이렇게 논쟁을 하거나 논의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봤을 때 내 주변에 내 경험상으로 비트코인을 공부했는 사람들은 다 비트코인 옹호론자가 다 되더라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 실제로 유명 인사들도 보면 세계적인 그 투자자나 뭐 그런 사람들도 처음에 비판적이었다가 돌아선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긍정론자였는데 비판론자로 돌아선 사람은 거의 없어.